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신주인수권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신주인수권을 침해가 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의 침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침해가 있을 때 어떤 이제 주주로서의 대체적 방안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주주가 신주인수권에 그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은 배정 비율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 이사에 대해서 또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문제라든가 또 요 신주 발행을 금지해라, 그만 스톱해라,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이죠. 이런 것들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서 신주 발행에 무예소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제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주의 신주 인수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그 침해에 관여한 이사입니다. 이 이사는 모든 이사가 아니라 침해에 관여한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사전적인 어떤 구제 수단으로, 그죠?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금지하라는 얘기죠. 금지 유지 청구권. 그럼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에 요건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건 사후적 수단, 이건 사전적 측면이고요. 자, 사후적 측면에서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자, 제3절에 입법 발행 불공정한 신주 발행에 대한 조치로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입니다. 유지 청구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에서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 자, 그러면 신주 발행을 금지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했다라는 것과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발행을 했다. 자, 이런 어떤 측면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의 요건적 측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건에서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배, 자, 이런 어떤 또는 현저한 불공정 발행, 자, 이런 요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법령의 위반, 그죠? 자, 법령에 위반한 예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 없이, 그죠?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원칙에 제3자 원칙은 이제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게 원칙인데 근거 없이 제3자에게 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주 인수권자인 주주에게 최고도 하지 않고, 그죠? 최고도 하지 않고, 또 이 경우에 있어서 청약이 없었음을 이유로 최고도 안 했는데 뭔 청약이냐? 최고가 안 했는데 뭔 청약을 어떻게 하겠느냐? 청약이 없음을 이유로 실권시켜버리는 거죠. 실권, 이런 것들이 법령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주주의 불이익, 그죠? 두 번째 요건은 이렇게 했는데 주주에게 물론 이제 주주에게 유리하진 않겠죠. 자체가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주에게 불이익하는 어떤 침해적인 측면이 발생해야 된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이런 요건적 측면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주주에 하한한다라고 합니다. 주주에 하한한다. 자, 주주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회사에 행사하는 거죠. 주주가 회사에 행사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소송이나 소송 외적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송이나 소외 방법으로. 만약에 소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소송을 진행했더니 이미 그런 행위를 해버렸죠. 신주 발행을 해버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송을 걸기 전에는 임시지를 정하는 신주 발행 유지 청구에 가처분을 해야 되겠죠. 먼저 가처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으로 신주 발행 유지 청구를 했는데 유지 청구에 응한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불응한다. 두 가지가 있겠죠. 유지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응한 경우. 우리 교재가 불응이 먼저 나오네요. 그죠? 자, 불응이 응하지 않은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응한 경우. 그죠? 이게 효과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주 발행 유지 청구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이렇게 소나 소의 방법으로 행사했더니 유지 청구에 응하지 않고 신주 발행을 해버린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미 이제 응했다라고 한다면 신주 발행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 불응하거나 효과 신주 발행에 있어서 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응하지 않고 불응하고 발행을 해버린 거죠. 불응했다는 자체가 신주를 발행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다시 소외적인 방법으로 신주 발행의 유지 청구를 행사한 것이냐, 소송의 방법으로 신주 발행 유지 청구를 행사한 것이냐, 두 가지로 이제 좀 구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소외 방법으로 행사했는데 이 발행 절차를 이 경우에 불응했다라고 해서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신주 발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제는 이사에게 신주 발행은 절차적인 측면이 끝났기 때문에 이사에게 손해배상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소의 방법으로 유지 청구권이 법원의 유지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행을 했다. 소송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발행은 무효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무효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나오고 있고요. 유지 청구에 응했다라고 한다면 응했으니까 하자를 보완하여 발행 절차로 다시 진행하면 될 거다. 이렇게 효과적 측면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주 발행에 대하여 이사가 그러한 어떤 지금 주주의 신주 발행을 좀 뭔가 이렇게 침해하면서 불공정 바익으로 주식을 발행한 거 아닙니까? 특정인에게 그자하고 짜고서 그걸 통모라고 합니다. 통모해서 발행을 했을 때 과연 통모해서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의 책임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통모, 인수인의 책임, 취지가 나오고 있죠. 회사가 특정인에게 불공정 가액으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사와 통모 짜고서 불공정한 발행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죠? 회사에 대하여 불공정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지급, 그죠? 정당하게 발행해야 될 그러한 어떤 금액과 불공정하게 발행한 차액이 나오겠죠. 이 차액을 회사에 내야 되는 거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인은 차액을 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야 되겠죠. 그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통모 인수인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통모에서 이렇게 주주라는 어떤 일반적인 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그 측면은 성격,
성격 자체가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요건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하고 통정, 짜고서 했을 것이다. 사전에 통정했을 것이다. 그 차액의 그 인수가액에 대한 대부분의 통정이 되겠죠. 자, 그런 어떤 통모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수 가액에 대한 통모일 거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납입한 금액입니다. 차액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이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납입한, 인수인이 실제 납입한 금,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자, 이사하고 그 통모 인수인은 이사와 주식 인수인과 이사의 책임은 연대인데, 뭐 연대는 이제 그 민법적인 측면에서 진정연대가 있고 부진정연대가 있는데요. 어느 한쪽이 내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좀 넓은 것은 진정연대, 부진정연대라고 하는 것은 변제나 공탁이나 상계나 일정 한도에서만 그 채권이 소멸하는 쪽으로, 자, 그 변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부진정 연대가 되게 되면 그 채권 소멸의 절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나 이런 쪽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통모인수인과 이 이사는 자, 부진정 연대입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어느 한쪽에서 회사는 청구할 수 있고, 자, 그 소멸의 효과를 좁게 인정하자 변제 공탁 상계 이종 한전에서 부진정 연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재가 이제 신규 발행 무효에서가 나옵니다. 신규 발행, 자, 무효에서가 나옵니다. 무효에서가 나오는데요. 그죠? 뭐 사건이 어떤 거고 성격이 뭐냐, 그런 어떤 측면이 나오겠죠. 신주 발행의 무효다라고 했을 때 소의 방식으로 다투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이 소의 성질은 형성의 소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주 발행 무효 소의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자본 충실의 책임에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요 신주 발행을 갖다가 아무래도 액면가 이하로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액면가 발행의 요건은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한 사안이긴 하지만 주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설립 등기 후 2년이 경과돼야 되고, 자,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법원이 인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자본 충실의 이러한 절차적인 측면에 거치지 아니하고 액면가 이하로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효원이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또한 교재에서 수권자본제도의 자, 원리에 위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권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발행할 애정의 총수를 정관에 규정하고, 자, 이사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권자본주의다라고 했는데요. 그죠? 수권자본주의에서 규정한 주식을, 애정 발행 주식을 뭐 총수를 넘어서 발행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부 무효다. 무효, 발행 무효, 소의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의 결의가 없는 신주 발행, 그런 것도, 자, 이건 좀 대립이 있는 것이고요. 자, 대법원이 회사가 감사 및 이사 일부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발행 결의한 사안에 대해서 다스의 입장에서 신주 발행은 무효는 아니고 유효다. 자,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했다.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거죠. 자, 그러면 무효다라고 하고요. 자, 판례도 그에 자, 무효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신주 배정일 발행 절차에서 배정 기준일을 공고하지 않았거나 아예 신주 인수권을 갖는 주주에게 청약을 체고하지 않고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자, 무효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주 발행의 소에 당사자는 주주, 자, 그리고 이사, 자, 감사가 신주 발행 무효소의 제소권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죠. 자, 그 피고는 이제 회사가 되겠죠. 원고가 이자들이 되고, 피고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주 발행의 무효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죠? 자, 요 발행한 날이란 납입기일의 다음 날, 신주 발행 효력이 발생한 날. 자, 그 판결 효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요. 승소한다면, 자, 소구표도 있습니다. 자, 소구표도 있다라는 것을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세효약, 소구표,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주 발행이라는 절차적인 측면이 좀 끝났고요. 자, 제6장 자본금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병합 분할 이렇게 나오는데, 자본금의 감소 이런 쪽으로 좀 치중해서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감소라는 절차인데요. 자본금을 감소한다라는 뭐 이유가 있겠죠.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이 경우에 이제 그 자본금이 자꾸 이제 그 어떤 잠식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이런 코로나 때 뭐 어려운 기업들도 사실은 많이 있을 것이고, 뭐 이 세상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그 4차 혁명과 동반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업이 아니면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는, 그렇게 된다면 좀 그 약간 그 어떤 굴뚝산업 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또 좀 잘 나아가기는 어려운, 거기에 거기 계신 분들이 종업원들이 좀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세상이 혁신의 사회로 가는 그런 뭔가 계기를 만들어내 준 것이 이 코로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뭐 그런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자본이 잠식당하게 되면 자본금을 감소시켜서 회사를 어느 정도 좀 정상화시키자 이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자본금의 결손을 뭔가 이렇게 좀 처리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감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목상의 감자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잘 돌아가서요. 사업 규모에 비하여 자본금이 굉장히 과잉된다라고 해서 감자를 통해 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주는 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실질상의 감자라고 해서요. 뭐 우리가 그 보통 유상 뭐 이렇게 뭐 무상 뭐 이렇게 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자본금의 감소라고 했을 때 자본금의 감소라고 하게 되면 일주당 주식의 그 금액이 있잖아요. 액면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시가 상장된 주식이라 할지라도 시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액면가입니다. 액면가. 권면액, 액면가. 이거 권면액이라고도 하는데, 그 액면가를 인하하게 되면 이것을 자본금의 감소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무액면 주식도요 감자가 가능합니다. 자, 요 무액면의 경우에는 자본금 항목으로 계상이 된 자본금 항목으로 올라간 그 계상된 그런 거죠. 계상된 금액을 낮추면 이게 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감자. 그래서 이 감자적인 어떤 방법에서 현재의 사업 규모가 자본금이 과잉된다. 뭐 그래서 주주에게 되돌려주거나 회사의 해산을 애정하고, 회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회사도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해산의 사유가 있을 겁니다. 해산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텐데 해산 사유가 있을 때 청산의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소멸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너무 과잉돼 있기 때문에 해산 절차가 번거롭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측면에서 또 감자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실질상의 감자라고 이제 감소, 자본의 감소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두 번째로는 자본금의 결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감자하는 것을 명목상의 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어떤 절차가 있는데 자본금이 감소된다라고 할 때 그 자체가 아무래도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자할 때는 회사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왜냐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회사의 어떤 채권자에게 좀 책임질 재산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이 감자의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의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감자에 대한 이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자,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총 특별결의입니다. 특별 결의사항이다라고 하는데 이 명목상의 감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로도 가능하게끔 법이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특별결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자본금 감소의 방법적인 측면, 그죠? 발행 주식 총수, 액면가를 인하하거나 발행 주식 총수를 그죠? 자, 삭감하거나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그죠? 자, 그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와 일주를 합쳐서 그러니까 주주가 된 거죠. 일주와 일주니까 자, 2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1.5주나 1주 정도로 이렇게 병합해 버리는 거죠. 요 병합. 발행 주식 총수를 감액하는 방법에는 주식의 병합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 병합을 하게 되면 단주 처리가 있습니다. 단주를 뭐 어떻게 팔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주식의 소각 이런 측면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합과 소각이 있고요. 자, 액면가를 감액하는 방법에는 액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느냐 환급, 반환하지 않느냐 절기 뭐 이렇게 자, 그런 어떤 용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 감소의 절차로서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여기 이제 필요한데 명목상의 감자는 좀 보통 결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 결의를 거쳐서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의 절차를 제시하고 자, 그런 어떤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일주의 금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만약에 일주의 액면가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정관을 변경하기도 해야 됩니다. 일주의 액면가를 이렇게 발행주식 총수의 경우에는 정관 변경 절차는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관 변경 수반. 일주의 금액 자체가 정관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의 감자의 경우에는 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때는 특별결의가 아니라 자, 주총 보통결의로 자, 좀 자본금이 잠식됐으니까 명목상의 감자를 통해서 좀 새롭게 좀 태어난다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완화한 측면인 거죠. 보통 결의는 절차를 완화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의 절차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소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자, 이를 통지하고 자, 그 이의 제출 기간
요 채권자 보호 절차에 이 제출 기간은 너무 단축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 2주 내입니다. 2주 내. 결의 있는 날로부터 2주 내라는 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자, 그 이 제출 기간은 2주 내에 채권자가 이의가 있으면 제출을 공고하고, 이 제출 기간은 2주 내에 제출해라 라고 하고, 이 제출 기간을 주는 거는 1월, 그죠? 자, 1월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1월 이상 정하고, 기간은 1월 이상을 주라. 이런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이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때까지 이의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감소를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의를 제출하게 되면, 그죠? 이의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채권자니까 변제를 하거나,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 부분을 신탁하거나, 이게 이제 채권자 보호 절차다. 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식에 대한 조치 절차가 3번에 나오는데요. 그죠? 병합을 하게 되면 병합 비율에 따라서 단주가 발생하고, 단주를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뭐 매각해서 주주에게 돌려주면 되겠죠. 환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주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다 라고 한다면, 자, 구주권을 제출해라 라고 하고 액면가를 기재를 정정하거나 신주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가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므로 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자본금 감소의 효력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주주에게 공고 또는 통지된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된 때입니다. 자,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요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의 측면입니다. 시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본금 감소가 무효의 소, 이런 어떤 측면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소라고 할 때, 자,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제기당하는 자를 피고라고 하는데, 원고는 이런 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자,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 관제인, 주주 가능하고요. 이사, 감사, 자, 청산인 가능하고요. 파산을 주재하는 자, 관제인이죠. 이런 자가 원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간에 제기된 날, 그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가 된 날, 자, 변경 등기를 기점으로 6개월 내 소재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효의 소에 대해서, 자, 재량 기각이 가능한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효의 소가 됐을 때 재판정에서 판사가 재량 기각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본금의 감소 절차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회계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